미국 전문가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50개 주 중에 교육 쪽에서는 1위가 된 뉴저지주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저지주에 굉장히 유명하신 우리 권상우 배우님하고 손태영 부부가 이사를 오면서 이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손태영님께서는 미국 뉴저지 생활에 대해서 또 유튜브를 시작하다 보니까 보다 더 많은 이런 뉴저지주에 대해서 알려지는 그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그 미국 US 뉴스월드 리포트가 발행한 2025년 미국에서 가장 교육하기 좋은 주가 뉴저지주로 선정이 되었고요. 이 보니까 평가 기준은 유치원이죠. 킨더부터 12학년까지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하고 고등학교 졸업률, 대학 교육 졸업률, 그리고 학비를 기반으로 평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뉴저지주는 아시아 내 인구 비율이 좀 높은 편이고요. 또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합니다. 보통 지금 미국 안에서는 캘리포니아가 한국인들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로 많은 주가 뉴욕주, 그 다음에 이제 한 11만 명 정도 해서 뉴저지주가 3위 정도 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6만 명 정도가 이게 버겐 카운티라는 곳에 모여서 살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 권상우 배우님 부부도 버겐 카운티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버겐 카운티 안에도 여러 가지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포트리라고 하는 도시가 인구가 가장 많고요. 뉴저지주의 별명은 이제 가든 스테이트이라고 닉네임이 되어 있죠. 뉴욕 같은 경우는 엠파이어 스테이트이라고 되어 있고 자동차 번호판 뒤에 보면 그 주정부의 닉네임이 이렇게 적혀 있죠. 그렇게 가든 스테이트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것에 맞게 자연 녹지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뉴저지 규정상 만약에 이제 뭐 집을 새롭게 건설한다고 할 때도 나무를 한 그루를 베면 반드시 한 그루를 심어야 돼요. 그게 규정이고 그에 걸맞게 가든 스테이트라는 별명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 한국과 되게 사계절이 비슷해요. 비슷하고 온도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특히 버겐 카운티 같은 경우 조금 뭐 뉴저지 남부 쪽으로 내려가더라도 뉴욕 스테이트로 대중교통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 편리하도록 이렇게 버스나 뭐 ND 트랜짓이라는 버스나 기차로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 뉴저지 쪽에서 맨하탄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허드슨 강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 또한 맨하탄 그 도시의 뭐 사진이나 이런 그림에서 많이 보셨죠. 맨하탄 도시의 야경, 아주 예쁜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미국의 대학교 중에 1위에 랭크되어 있는 하버드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보스턴과도 가깝습니다. 차량으로 한 3시간 조금 넘게 걸려서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도 가깝고요. 여러분 또 유명한 대학교인 프린스턴 대학도 뉴저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듯이 미국은 총기가 합법입니다. 뉴저지도 합법이지만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총기를 소유할 수가 있고요. 미국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나라라서 위험해 보이시겠지만 뉴저지주는 그래도 범죄 발생률이 굉장히 낮은 주의 하나로 속하고요. 또한 뉴저지주를 많이 이렇게 이민 오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일단 직업을 구하기 좋게 뉴욕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특히 뭐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계 대기업의 위주 본사가 LG라든지 삼성 이런 대기업들의 본사들이 뉴저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저지에서 관광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명소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트날렉시티라고 해서 그 카지노 호텔이 굉장히 많은 시티가 있고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사실 서부에는 라스베가스라는 그런 관광지가 있는 반면에 여기 동부에는 아틀란틱시티가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카지노 호텔 관광지가 있고요. 또 허드슨 강이 한눈에 보이는 저지시티라는 곳을 가면 무료로 배를 타고 자유여신상 바로 코앞까지 가서 자유여신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관광 코스도 있고요. 식스플래그라고 하는 테마파크도 뉴저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걸 좋아하시거나 한번 기절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씩 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뉴저지라는 주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많이 드렸는데 학군이 좋고 살기 좋고 뉴욕과의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관광지를 주 크기의 자체는 다른 50개 주에 비해서 굉장히 크기는 한국과 비슷하게 굉장히 작은 편이지만 그에 반해서 생활하기 굉장히 좋은 단점이 굳이 있다면 주거에 관련돼서 이제 보유세라 그러죠. 재산세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주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교육 여건, 생활 여건, 접근성 부분, 관광하는 부분, 그리고 계절까지 전체적인 생활 여건 자체가 뉴저지주가 미국 전체 50개 중에 저는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뉴저지주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하세요. 한국 분들이 뉴저지주에 많이 산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이민을 오게 되면 일단 언어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쪽에서 살면 좀 편하죠. 이제 정서적으로나 이렇게 해서 편한데, 뉴저지주는 저 같은 경우도 미국에 이민을 오기 전에 뉴저지주라는 게 존재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뉴저지주로 와 보니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자연 환경이 한국이랑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리고 한국계 지상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실 영어가 좀 부족하더라도 취업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뉴저지 전체도 그렇지만 이 버겐 카운티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의 수준이 굉장히 미국에서 탑 랭크가 될 정도로 공립학교 수준이 굉장히 높고 100%의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사립학교지만 무료로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교도 존재를 하고요. 그 고등학교의 아이비리그 대학 진학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녀들의 교육 환경, 생활 환경, 취업 환경 이런 전반적인 생활 환경, 이민 생활 환경을 다 따졌을 때 뉴저지가 한국 분들에게 굉장히 선호받는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뉴저지주가 재산세가 가장 높다고 하셨는데 집 살 때 많이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 미국 안에서 50개 중에 재산세가 가장 낮은 주는 하와이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주가 뉴저지고요. 재산세가 높은 이유는 통상 재산세는 사실상 주정부 관할도 아니에요. 주정부에서 최종 확정은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그 시티, 앞서 그 인구가 가장 많은 포트리라는 시티를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시티에서 결정을 해서 세율이나 전체적인 재산세의 향방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제 공립학교는 그 재산세 수익을 가지고 타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학군이 좋을수록 재산세가 통상적으로 비쌉니다. 학비를 따로 내지 않으니까요. 공립학교니까. 그렇게 해서 뭐 보유세라고 불리는 그 재산세가 뉴저지주가 좀 높은 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재산세는 보통 이제 5년에 한 번씩, 뉴저지주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한국말로 공시지가라고 하죠. 텍스 어세스먼트 밸류를 다시 재측정을 해서 세율을 결정을 한 다음에 재산세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부담되죠. 당연히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현금 흐름이 좀 맞아야 되니까 뭐 식비도 있고 생활비가 많이 들 테니까요. 집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재산세가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연방소득세 신고하실 때 재산세가 공제가 되고요. 지금 현행법은 이제 만불까지 최고 공제가 되지만 따끈따끈한 방금 변경된 세법에서는 최대 4만 불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주택이 아니고서는 재산세가 최대 4만 불까지 공제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연방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가 된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방금 아까 공립학교 말씀을 하셨을 때 타운에 따라서 학군이 좋으면 재산세가 더 많이 부과된다고 하셨는데 그 타운이 혹시 어떤 개념인가요? 한국으로 좀 비교를 할게요. 이제 미국, 한국 이렇게 나라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행정구역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자치구도 있고 광역시도 있고 도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스테이시 있습니다. 그 스테이트 각 50개 주에서 스테이트 다음으로 작은 행정구역이 카운티입니다. 그 카운티가 있고 그 카운티보다 더 작은 행정구역이 이제 시티인데 또 보로라고 해요. 그 보로를 타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의 행정구역이고 한국으로 치면 보통 군이나 시 정도를 의미합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종로구, 강남구처럼 구 정도의 단위를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그 타운에서 타운마다 시장이 메이어가 다 있고 그 보드에서 그러니까 시의원들이죠. 그 보드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서 재산세도 결정을 하고 뭐 예산도 결정을 하고 해서 그 타운 자치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면서 그 타운을 운영하게 되죠. 얘기를 들어보면 돈을 벌려면 뉴욕으로 가고 여유롭게 살려면 캘리포니아로 가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뉴저지로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이제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따르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뉴저지에 살면서 뉴욕주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소득 때문에 가는 건 맞습니다. 맞고 아무래도 페이가 더 높고 하기 때문에 주정부마다 최저임금 비율이 다 틀리고요. 뉴욕주가 더 소득이 높아서 뉴저지에 살고 있으면서도 뉴욕에 출퇴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사실 선호하는 지역은 사실 저는 캘리포니아는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아서 베이케이션 같은 느낌을 들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사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막 정신없는 서울 같은 정신없는 그런 도시를 너무 선호해서 뉴욕에 사는 분들 많은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주변 사람이나 제 주관적인 의견은 뉴저지는 아무래도 좀 되게 한국 같은 분위기 좀 마음 편하게 약간 빌딩 문화보다는 주택 문화가 많아서 뉴저지 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한국 생활의 연장선상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자, 오늘은 미국의 50개 주 중에 저희 TMX 그룹이 위치하고 있는 뉴저지주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미국 이민 오기 전에 뉴저지주에 대해서 잘 몰랐고 또 이 뉴저지주라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인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지만 어떤 곳인가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여러분들 또 추가적인 뉴저지주에 대한 궁금증, 또 뭐 뉴욕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인접주니까요. 궁금증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댓글로 답변 드리거나 다음 영상에서 또 세부적인 내용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뉴저지에 대한 정보 여러분 생활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